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노마드 AI입니다. 요즘 오프라인 강의와 전자책 제작 및 온라인 강의 준비로 바쁜 생활을 해오고 있어서 자주 찾아뵙지 못한 점 정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유튜브 업로드를 할 테니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보실 영상은 미드저니 고급 프롬프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미드저니를 공부해오면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미드저니에서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시겠지만 미드저니는 프롬프트로 시작해서 프롬프트로 끝날 만큼 이 프롬프팅이 중요한데, 오늘은 그 중요한 프롬프트를 어떻게 구조화하는지 공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만 숙지하셔도 미드저니 중급 이상은 되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러니 영상 건너뛰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그럼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롬프트 프레임워크를 배우기 전에 전반적인 미드저니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것입니다. 기초적인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갈 것이고, 중요한 부분은 예제와 실습을 통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배울 목차입니다. 첫 번째, 미드저니란 무엇인지 배울 것이고, 두 번째는 기본 세팅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프롬프트 프레임워크, 그 다음 네 번째는 이미지 프롬프트, 그리고 나서 이미지 프롬프트 혼합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과 답변은 여러분이 제 유튜브 댓글에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답글로 답변을 남겨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이벤트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미드저니 프롬프트 프레임워크를 배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능한 한 최소한의 프롬프트로 미드저니에서 저희가 가장 정확하게 원하는 이미지를 얻고 싶기 때문인데, 근데 문제는 프롬프트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배울 이 5단계 트레이닝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럼 미드저니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특히 해외에서는 정말 많이 현장에서 미드저니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뭐 패션 디자인 쪽, 게임 캐릭터 디자인, 게임 배경 이미지, 광고 및 영화 이미지 제작, 소셜 미디어 이미지, 앱 아이콘, 가상 인플루언서, 로고 디자인, 패턴 디자인, 제품 이미지, 디지털 맞춤 디자인, 블로그, 웹사이트 이미지 등 정말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요즘 게임 캐릭터 쪽도 정말 많이 미드저니를 사용하고 있고요. 게임 배경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집중하고 있는 것이 광고 및 영화 이미지 제작인데, 요즘 생성 AI로 영상, 영화, 광고 이런 거 만드는 거 많이 보셨죠? 그럼 어떤 식인지 재미삼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혁신과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사람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미래의 사람을 위해. 혁신의 혁신을 넘어, 그리고 지구를 넘어. 우주를 향해, 그리고 미래를 향해. 그것이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사명이다. 기아. 진짜 재미로 대충 만든 건데 어떠신가요? 아직은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할리우드 영화 제작에 이 AI를 활용한 영화 제작에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AI를 활용한 영화라든가 광고 이런 거를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이 AI 영화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드저니가 지금은 중요한 툴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품 이미지도 요즘 엄청 미드저니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웹사이트, 블로그 웹사이트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제품 판매 웹사이트에다가 제품 이미지를 미드저니로 생성해서 많이 올려놓기도 하고, 그것을 가상 인플루언서한테 입혀가지고 바이럴 마케팅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죠. 로고 디자인 이런 거는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디지털 맞춤 디자인도 실질적으로 제품 판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제가 아끼는 펫이라던가 저희 아이가 있으면 그거를 디지털 파일로
받은 다음에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다른 생성 AI를 활용해서 맞춤형으로 강아지가 웃고 있다던가 우리 아이가 뭐 우주복을 입고 있다던가 뭐 여러 가지 등등, 저도 예전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뭔가 제작을 해서 다시 그 파일을 대파는 방식입니다. 약간 맞춤 제작형 디지털 파일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미드저니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겠죠. 미드저니로는 아직 글자 디자인 같은 거는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 한글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죠. 그리고 정확한 사람의 얼굴 목재,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라든가 뭐 유명인의 얼굴을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정도의 비슷하게는 할 수 있지만 완전한 정확하게는 정말 어렵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으로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미드저니 자체에서 그거를 좀 막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렵고요.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성인 컨텐츠물이나 폭력적인 컨텐츠, 고어물 같은 경우는 해서는 안 되는 컨텐츠들이죠. 물론 해외에서는 이 성인 컨텐츠도 미드저니로 정말 많이 생성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게 되면은 정말 잘못될 확률도 높고 뭐 윤리적으로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죠. 그럼 미드저니 기본 세팅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최신 버전 또는 버전 5, 버전 5.1도 좋습니다. 그 다음 스타일라이즈 매드를 켜주시고 퍼블릭 모드, 리믹스 모드, 하이 베리에이션 모드, 페이스트 모드 이렇게 켜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대부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아래 미드저니 채팅창에다가 슬러시하고 세팅을 치면은 이렇게 세팅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초록색 부분이 켜진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모델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최신 모델로 맞춰져 있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다른 버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부분을 다 켜주시면 되는데 이게 스타일라이즈 매드, 퍼블릭 모드, 리믹스 모드, 하이 베리에이션 모드, 페이스트 모드 이렇게 세팅을 해주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기본 프롬프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드저니의 기본 프롬프트 구조는 이미지 프롬프트, 텍스트 프롬프트, 그 다음 매개 변수, 파라미터라 그러죠. 첫 번째는 이미지 프롬프트, 텍스트 프롬프트, 그 다음 매개 변수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프롬프트의 순서는 그렇습니다. 이미지 프롬프트 다음 텍스트 프롬프트 다음 매개 변수를 순서를 맞춰야 됩니다. 특히 매개 변수는 가장 마지막에 놔야 오류가 안 납니다. 매개 변수를 중간에 놓던가 처음에 놓으면은 봇이 인식을 못해서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는 항상 마지막에 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프롬프트를 가장 앞에 넣는 게 좋고 그 다음이 텍스트 프롬프트. 물론 이미지 프롬프트 앞에다가 텍스트 프롬프트를 넣어도 미드저니가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순서를 봤을 때는 이미지 프롬프트를 가장 앞에 두고 그 다음 텍스트 프롬프트, 그 다음 매개 변수 이렇게 됩니다. 프롬프트의 종류는 보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태그형 프롬프트, 그 다음 문장형 프롬프트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태그형 프롬프트는 단어나 쉼표로 짧게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문장형 프롬프트는 어떤 구문이나 설명이나 행위 묘사 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프롬프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롬프트 프레임워크야말로 미드저니를 잘할 수 있는 강력한 궁극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프롬프트 프레임워크 템플릿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타일, 구도, 매체, 카메라, 주제, 주제 설명, 환경, 환경 설명, 조명, 분위기, 매개 변수 이 순서를 완벽하게 맞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한글로 했을 때 저희는 파파고를 활용할 건데 파파고를 활용할 때 이 영어의 문법과 한글의 문법은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맞추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영어를 저처럼 못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맞추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프롬프트 프레임워크의 템플릿 정도는 저희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스타일, 구도, 매체, 카메라, 주제, 주제 설명, 환경, 환경 설명, 조명, 분위기, 매개 변수 이 구조대로 했을 때 가장 프롬프트로 저희가 정확하게 미드저니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섹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타일에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특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아트나 아티스트 스타일입니다.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파파고를 활용해서 그대로 거의 한글화를 한 건데 보시면은 페인팅, 오일 페인팅, 아크릴 페인팅 이런 것들은 뭐 회화, 유화, 아크릴화 이런 것들이죠. CS 웨이브라 그래서 서브컬처 문화인데 이 문화들도 이따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듀오톤, 뭐 애니메 스타일, 픽사, 토마스 킨드카이든 사람 이름인 거고 뭐 컬러 하프톤, 그리고 판타지 스타일, 1990년대 포인드 앤 클릭, 16비트 어드벤처 게임, 뭐 32비트 등가, 다이어그램 그리기, 수채화 스케치, 찰리 하퍼, 가는 선 또는 두꺼운 선, 뭐 시인스 라인, 워 앤 틱, 레트로 팝 아트, 3D 렌더
짐 헨슨 스타일.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람 이름이라던가 어떤 아트 스타일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을 줌으로써 원하는 이미지를 좀 더 시각화하기에 거기에 맞는 아티스트나 아트 스타일에 맞는 스타일로 변화를 시켜줍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단 이론 위주로 공부를 할 것이고 다음 영상에서 실습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단어들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아트와 아티스트 스타일이 있으면 어떤 퀄리티나 트렌드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런 퀄리티 스타일도 미드저니의 퀄리티를 실질적으로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수상작들, 전문적인, 프로페셔널, 익스퍼트, 전문가, 초세부적인 어떤 디테일, 하이퍼 리얼리틱, 리얼리틱 스타일 이런 것들이죠.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발음이 안 좋아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토 리얼리스틱, 사실적인, 3D 렌더, 하이퍼 디테일, 시네마틱. 이게 극세사의 영화적 하이퍼 디테일, 아주 디테일한 영화적 스타일이라는 건데 이런 것들 넣어주면은 실질적으로 약간 영화 분위기로 많이 나오죠. 전문 사진 촬영. 이거는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건데 아트스테이션에서의 활동. 특히 스테이블 디퓨전 디포럼에서도 제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특히 퀄리티에 나오는 이 프롬프트들은 미드저니 뿐만이 아니라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데서 활용해도 되게 괜찮은 프롬프트들입니다. 초고화질, 판타스틱, 환상적, 어떤 엉킴, 명작, 극히 상세한, The most beautiful from chaos,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혼돈. 카오스 매개 변수도 미드저니에서는 많이 활용하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우주들, 행성들, 점성술 이런 것들은 약간 트렌디한 스타일인데 이런 트렌디한 스타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프롬프트만 넣어줌으로써도 미드저니에서는 상당한 이미지를 출력해 주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형형 색색의 신비주의, 소용돌이 치는 깊은 시선. 이거 미드저니에서 사람 인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죠. 깊은 시선, 차가운 시선, 이런 시선들, 표현들. 그러니까 사람 얼굴을 표현하는 것들, 눈빛이라든가 슬픈 표정 이런 것들을 할 때 상당히 많이 쓰는 프롬프트들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구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도도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스타일 같은 경우는 보통 프롬프트 프레임워크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넣고 이 구도가 거의 처음에 많이 넣습니다. 어떤 피사체에 대해서 구도를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 구도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고각샷, 항공뷰, 광각, 전신 촬영, 인도에서 발을 띈, 조감도, 로우 앵글 샷, 극저가샷, 눈높이 샷, 디테일 샷, 틸트 샷, 초근접 샷, 사선 샷, 중앙에 근접, 투샷, 사이드 앵글 샷, 뒤에서 찍은 실루엣 샷, 더치 앵글 샷, 드론 샷, 자연스러운 샷. 대부분 카메라랑도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구도 부분은. 이 프롬프트로 구도를 잡으려면은 약간 카메라의 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카메라와 구도는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외우기에는 정말 힘들고 많이 쓰는 혹은 내가 좋아하는 혹은 내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미지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이 구도를 어떤 구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인물 위주라면은 풀 바디샷 같은 거 많이 쓸 것 같고요. 와이드 앵글 많이 쓰고요. 그리고 어떤 제품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는 고각샷, 항공뷰 이런 구도를 많이 쓰죠. 극저가 샷도 많이 씁니다. 익스트림 로우 앵글 샷. 나중에 이런 거 한 번씩 다 실습하고 보여드릴 건데 일단 전반적인 프롬프트들을 알고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매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스타일 구도 매체, 이렇게 스타일 구도 매체에서 지금 매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우기에는 너무 많고 저도 다 이거 외우지 못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드저니 프롬프트 사전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다 공유해 드릴 거니까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미드저니 켜놓은 상태에서 이 프롬프트 사전을 켜놓고 그때그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이 프롬프트들을 그냥 현장에서 바로바로 써먹으면 되기 때문에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십니다. 이 미드저니 프롬프트 사전이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오른쪽 위를 클릭하셔서 무료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매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스타일 구도 매체 공부하고 있는데 매체는 말 그대로 이런 것들입니다. 포토, 사진에 필름 스틸, 오래된 폴라로이드, 2D 게임 아트, 일러스트레이션, 스케치, 기술 도면, 포토그래프, 일러스트,
전문가 그래픽 디자인, 벡터 스티커 디자인, 아트워크, 벡터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초상화, 스케치, 제품 사진, 카툰 캐릭터, 배경, 연필 드로잉, 포스터 디자인, 명함 디자인, 빌보드 디자인, 3D 애니메이션, 3D 그래피티, 생물학적 사파, 청사진, 클레이 애니메이션, 디오라마, 유화, 종이 컬링, 릴리프 카핑, 수채화, 목공 등등이 있습니다. 이거보다도 사실은 더 많이 있죠. 근데 자주 쓰는 거 위주로만 제가 올려놓은 거고 점점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정말 많죠. 여러분, 편집하다 보니 영상의 길이가 50분가량으로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 일부러 하고 나머지 부분은 2부와 3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이벤트는 원래 총 30명 진행하려 했으나 1부 10명, 2부 10명, 3부 10명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전자책을 발행했는데 30명에 한해서 제가 선착순으로 슈퍼얼리버드 가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거 위주로 해가지고 만든 전자책이고요. 대기업에서 강의했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아주 풍부합니다. 아래 댓글을 통해서 이벤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내용은 전자책을 읽고 댓글에 리뷰를 써주실 분을 30명만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보상으로는 전자책을 제공해 드릴 거고요. 이벤트 조건은 댓글로 전자책 신청합니다 라고 작성하신 후에 아래 제 이메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 댓글이나 질문 댓글은 제외하고 댓글로 전자책 신청합니다 라고 써주신 분에 한해서만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긴 영상 보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마드 AI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